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각적 난독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읽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통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글자가 움직여 보이거나 줄을 놓치거나 읽었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또는 아이의 경우에는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시각기능 이상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시각적 난독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난독증은 청각적인 문제 또는 청지각적인 문제 또는 시각 기능적인 문제, 시지각적인 문제 또는 지능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난독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독증은 청각이나 청지각적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시각이 배제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눈을 감으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죠. 시각이 없으면 당연히 글을 읽는 것들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시각을 왜 배제했었을까요? 한 100년 정도 전에 난독증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시각도 당연히 포함이 됐었습니다. 시각을 포함을 했을 땐 그때는 아주 단순한 시력적인 문제만을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땐 시각 기능이라든지 시각 정보 처리에 대한 분류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난독증을 가지고 있네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력은 정상이었던 거예요. 시력은 정상이니까 이건 청각적 문제인가 보다 하고 청각적 기준을 삼았던 거죠. 그렇게 청각적인 기준으로 꽤 오랜 기간을 난독증에 대한 처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저 끝에서 시각도 있어요 하고 손을 흔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련 난독증 연구들을 찾아보면 시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소개해드릴 사례랑 영상이 몇 개 있는데요. 난독증을 청각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개선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 센터로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난독증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구 운동 관찰 영상들을 보면은 아이 트래커를 통해서 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주시하는가를 관찰하는 영상 관찰 방법인데요. 글자를 볼 때 눈을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글을 어떻게 읽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아주 촘촘하게 하나씩 천천히 읽습니다. 다른 동연령 친구들보다도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중은 잘하는데 아이가 무언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시각을 더 넓은 폭으로 도약하는 훈련이 필요한 눈이고요.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글자를 이해하는 것도 더 오래 걸리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요. 글자를 이번엔 처음에서 끝까지 한 줄을 그냥 넓은 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글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어 하면은 대략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시각 도약을 할 때 중간에 머물러 있는 곳들에서 그 정보들을 좀 캐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의 폭이 넓으니까 중간에 글자를 찾는 거는 금방 찾는데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되는 내용에서는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 이동의 도약 폭을 더 조금씩 세밀하게 연습을 해야 하는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글자를 한 줄을 읽을 때 줄을 읽다가 5번째 네 번째 줄로 확 갑자기 이동을 하고요. 그랬다가 2번째 줄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지막 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줄 도약을 막 순서 없이 이동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도 줄을 놓치지 않고 따라보기를 하면서 눈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주면 도움이 더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시각적 난독증인지 그냥 난독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나는 청각적으로 난독증을 케어하는 사람인데 이건 시각적 난독증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읽기 문제가 있다고 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어의 등급이나 난이도에 관계없이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피로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렇게 표현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책을 읽지만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 읽어주었을 때도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단어를 다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각적인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아이는 작은 글씨에서 독해력이 더 나빠지고요. 더 긴 글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종종 단어를 생략하고 같은 줄을 다시 읽고 줄을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자주 글을 읽다 보면 졸음도 쏟아지고요. 선생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 왜 이렇게 산만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글자 띄어쓰기도 불량하고 글자를 거꾸로 쓰거나 좌우 방향을 혼동해서 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글씨를 옮겨 적는 것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어린이는 책을 읽어주고 무언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여러 페이지의 텍스트를 읽어야 할 때 발생되고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중 2개에서 3개 정도가 포함된다면 시각 난독증을 평가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시각적인 부분의 난독증과 청각적인 난독증이 다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난독증이 완전 배제되는 상황들은 아이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시를 들면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자동차를 오픈해 보지도 않고 엔진 고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고장의 원인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독증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청각적인 문제야, 청지각적인 문제야 하지 말고 시각적인 문제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루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